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 어태치먼트 기공학 수업을 맡은 배은정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좀 다소 아쉽기도 한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전달하면 좋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약을 하고 그 요약된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다가 만약 대면 수업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못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치과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의 개요 부분에서는요. 어태치먼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태치먼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어태치먼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안에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어태치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태치먼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란 구강 내에서 보철물을 유지하고 연결하고 고정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보철 장치고요. 특히 고정과 안정을 위해서 기계적인 유지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메일과 피메일의 형태로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 이 두 부분을 결합시켜서 치아와 치아 혹은 치아와 의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의치가 구강 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대치 치관 내외 혹은 지대치 치관 밖에 혹은 지대치 치아 안에 그 치근 부착하게 돼서 유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유지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 그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메일과 피메일의 이런 구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메일과 피메일을 또 다른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에는 패트릭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피메일은 매트릭스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용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용어 자체는 다르지만 이 용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부분을 메일, 그 다음에 그 결합체가 들어가지는 그 큰 공간을 이제 피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하단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태치먼트가 구강 안에서 치아나 치아 혹은 치아와 의치를 연결해서 직접 유지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이 어태치먼트의 유지 형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마찰력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마찰력뿐만 아니라 스프링이라든지 고무, 플라스틱, 스크류, 그리고 자석의 힘 등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메일과 피메일이 결합하면서 그 결합하는 면적 길이의 마찰로 인한 그런 마찰력을 유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 어버트먼트와 이런 의치를 연결할 때는 자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류라든지 이런 스프링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의치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단에 이런 그 자석의 힘을 가진 그런 부분이 하단에 이제 치아 잇몸에 식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 적용된 의치 부분에도 자성을 삽입을 해서 똑딱똑딱 해서 자석의 힘으로 붙을 수 있게끔 하는 덴처도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태치먼트도 직접 유지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라스프와 비교가 종종 되고 있는데요. 자, 둘 다 직접 유지 장치로서 어태치먼트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며 그 클라스프, 국소 위치의 클라스프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처럼 가철시 국소 위치에 설계된 어태치먼트는 국소 위치의 클라스프와 같은 직접 유지 장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태치먼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어태치먼트는 심리적으로 클라스프보다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태치먼트는 클라스프처럼 바깥으로 나와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치관내 혹은 치근형 등 모든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 봤을 때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소 위치의 클라스프에 비해서는 심리적으로 훨씬 더 우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공 작업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단점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를 부착을 해서 일부 어태치먼트는 다시 캐스팅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공 작업 자체가 조금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교체를 해야 될 때는 간편하게 딱 그 어태치먼트만 떼서 다시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가 클라스프에 비해서는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떠한 형태든 혹은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이든 적용 가능한 어태치먼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강 내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태치먼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결이 용이하다, 즉 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클라스프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클라스프는 치아 외면에서 부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잔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치석이나 치태가 잘 끼게 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 반면 어태치먼트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클라스프보다 더 청결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유지, 안정성도 역시 우수한 편이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임플란트 보철물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기능의 새로운 어태치먼트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이번엔 클라스프를 살펴보면요. 클라스프는 어태치먼트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도 국소위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공 작업 자체가 조금 더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어태치먼트에 비해서는 기계적인 유지 안정성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덜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를 기능적, 용도적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부착 위치 및 용도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의 부착 위치, 즉 치관 안에 부착이 되어지느냐 혹은 치관, 즉 크라운의 바깥 부분에 부착이 되어지느냐 혹은 치아의 뿌리 쪽, 루트 쪽, 즉 치근에 부착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지대치를 연결하되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치아가 없을 경우를 연결해주는 바형이냐 그 다음에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보조 어태치먼트냐 등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메일과 피메일이 결합해서 서로 밀착되면서 발생하는 마찰력이냐? 아니면 언더컷을 이용한 기계적인 메카니컬이란 이런 유지를 적용을 하느냐? 혹은 스프링을 이런 탄력성을 가진 물체를 이용해서 유지력을 얻느냐? 혹은 스크류를 통해서 유지력을 얻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지력은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즉 마찰력과 기계적 유지를 더한다든지 마찰력과 나사를 같이 결합한다든지 하는 복합적인 유지력 형태를 적용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일반적으로 메일과 피메일의 접촉 면적이 크면 클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의 길이와 폭, 접촉면의 굴곡 형태도 유지력과 관련성을 갖는데요. 유지력은 의치가 구강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보철물이라면 의치의 유지력 중에서 어태치먼트가 발휘하는 유지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정밀도에 따라서 어태치먼트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정밀형 어태치먼트와 반정밀형 어태치먼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밀형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 모두가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특수한 합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수한 합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0.01mm로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지고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이 합금의 경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대 장치로서의 마모가 적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어태치먼트는요, 교체가 가능한 표준화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수리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이 특수한 합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금속으로 제작되어 나왔기 때문에 보철물하고 결합할 때 솔더링 등의 작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밀형 어태치먼트의 금속 구성 부분의 주변을 주조할 때는요, 메일이나 피메일 부분의 둘레를 최소 0.5mm의 주조금속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주조 합금과 기계 가공된 기성 어태치먼트 부분에서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서 도제 잠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팽창 계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정밀형 어태치먼트는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나평에 부착해서 직접 주조하거나 또는 내화성 있는 패턴을 나평에 부착해서 제작하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정밀형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좀 더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원하는 다양한 금속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정밀형에 비해서는 정밀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의치가 기능 운동을 할 때 지대치와 의치 사이에 어버트먼트가 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허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고정식 관교 위치에서와 같이 어태치먼트가 기능 운동 없이 고정 형태로
견고한 보철물의 유형처럼 쓰이는 경우를 말하고요. 보통 의치에서 유리단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식 어태치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단이 있을 경우, 즉 가동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수직운동 어태치먼트를 중심으로 한 접번운동, 회전운동, 그리고 2가지 이상 나타나는 복합운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 자체에서 어느 한두 가지의 움직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태치먼트의 기능운동 허용 여부에 따라서 비완합형 어태치먼트랑 완합형 어태치먼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 기능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합 형태의 부착형 유지장치랑 기능운동을 할 수 없는 비완합 형태의 부착형 유지장치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 비완합형 리치드 타입 어태치먼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동성이 있는 것과 완합형인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완합형 어태치먼트는요, 의치가 기능을 발휘할 때 규합압을 지대치와 잔존 치조제에 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가동성을 가진 형태의 어태치먼트를 의미하는데요. 완합형 어태치먼트 혹은 비완합형 어태치먼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지대치랑 치아 주위 조직과 잔존 치조제가 건강하냐 아니냐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대체로 잔존 치조제가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완합형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고요. 잔존 치조제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완합형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의치를 제작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치아 지지 국소 의치에서는 비완합 형태의 어태치먼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유리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합형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특히 후방 연장 국소 의치에서는 잔존 치아 및 치아 주위의 건강, 잔존 치조제를 덮는 연조직의 탄력 정도, 의치상의 크기, 후방 연장 국소 의치에 포함된 인공 치아의 수, 그리고 대합치의 상태가 좋은지 이런 유무를 고려해서 비완합형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것인지 완합형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죠.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기능과 용도적인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구성을 다르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태치먼트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소의치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진단과 합리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소의치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설계해서 서베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를 치관에 할 것인지, 치관 외에 할 것인지 혹은 치근에 할 것인지를 분류해서 선택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완합형을 사용할 것인지 비완합형을 사용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우선 잔존 치아, 즉 남아있는 치아랑 그 치주 조직들이 건강한지, 그리고 잔존 치조제 위에 그 연조직의 상태가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잔존 치조제가 크기가 적당한지, 그리고 설계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어태치먼트가 추후에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지력과 측방압이 가해졌을 때 탈락되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교합력이 전달됐을 때 이것들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구강의 대합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소 의치를 하는 연령대는요, 젊은 연령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치아들이 추후에 발치되어야 되거나
혹은 잔존치조제가 지금 현재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또 어떻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좀 더 단시간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화 시켜서 만약에 지금 현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바꿀 것인지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추후에 이런 어태치먼트가 바뀌거나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에게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비용도 고려를 해야겠고요. 즉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태치먼트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할 때 구강 내적으로 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태치먼트는 우리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물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런 유지력이나 이런 이제 하중의 교합압을 분산시키는 기능적인 부분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크기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할 때 그 어태치먼트가 부착되는 부위에서 수직적, 수평적, 즉 현면에서 설면까지의 거리, 그리고 근심에서 원심까지의 거리의 그 공간이 모두 다 적당한지를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를 부착을 하고 났을 때 그 상부에 수복물이 들어갈 때 그 크기가 적절한지, 왜냐 어태치먼트가 부착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위에 올라갈 상부 무철물은 이 어태치먼트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대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장착 후에는 이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물감으로 인해서 발음이 덜 된다든지 그리고 심미적으로나 이런 저작에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크기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선 수직적인 공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공간은 조직으로부터 변연 능선까지 또는 지대치의 변연으로부터 대합치 치열의 변연 능선까지를 측정을 한 것이고요. 어태치먼트의 길이가 최대한 연장이 되게끔은 하지만 단 조직이 눌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조직부 쪽으로 낮추어 준다. 즉 잇몸에 닿지 않아야 되지만 가능한 잇몸에 가깝게 제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협설측 공간 또는 순설측 공간을 보면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태치먼트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밀형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주조합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측정값에서 약 1mm 정도를 조금 추가해서 나중에 이제 보상이 필요한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태치먼트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한번 배열을 해보는 것도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근원심 또는 원근심 공간을 고려할 때는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이제 그림 아래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C와 같이 박스 프리파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소요되는 공간에 맞춰서 어태치먼트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지대치가 삭제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는 우리 스터디 모델 안에서 미리 사전에 삭제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태치먼트 첫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 수업에 해당하는 퀴즈입니다. 어태치먼트 제작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작성된 이 과제물은 우리 학사정보 시스템 과제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